아비게일 애덤스가 이런 말을 했죠. 배움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성을 다해 갈구하고 부지런히 집중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 정말 확 와닿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매일 아침 고객을 만나기 전에 치열하게 세상을 읽어내고 준비하시는 영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을 위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을 들으시는 우리 영업 전문가분들의 그 열정에 딱 맞는 오프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2026 5월 18일자 뉴스 자료들은 그야말로 약간 혼돈 그 자체거든요. 네네, 방대한 자료 덤이죠, 사실. 맞아요. 코스피 8,000선이 무너지면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부터 산후조리에 무려 5천만 원을 태우는 현실, 그리고 막 첩보 영화처럼 움직이는 트럼프 방중단 이야기까지 다양합니다. 진짜 스펙터클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오늘 고객과의 미팅 테이블에 딱 앉았을 때 그 얼어붙은 분위기를 단숨에 깨고 고객의 니즈를 날카롭게 찔러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들만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은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해지는 법이거든요. 아, 패턴이요? 네, 쏟아지는 뉴스들이 겉으로는 막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개인의 삶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들을 짚어드리는 거죠. 그럼 여의도에 불어닥친 그 거대한 폭풍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지난주 주식시장 흐름은 그야말로 목덜미가 뻐근해질 정도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어휴, 진짜 시장 분위기가 살벌했죠.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다고 막 환호성이 터진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직후에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그냥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렇죠. 결국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으니까요. 맞아요. 지금 현재 지수를 보면 코스피는 7,493.18, 그리고 달러 환율은 1,500원, 비트코인은 1억 1,600만 원 선에서 막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봐야 할 지표는 그 주가 지수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아, 빚내서 투자한 그 잔고요? 네네. 지금 이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신용융자라는 건 쉽게 말해 증권사에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는 뜻이잖아요. 지수가 오를 땐 수익이 극대화되니까 다들 그렇게 하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아주 끔찍한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 의사랑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거든요. 아, 그 무서운 반대매매 말씀이시군요. 네, 강제 매매가 실행되는 거죠. 그럼 빚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 계좌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막 녹아내리는 걸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반대 매매가 쏟아지면 시장 전체의 주가가 또 하락하고 그 하락이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부르는 데스 스파이럴, 즉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어휴,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 사이드카라는 게 사실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시장에 제발 숨 좀 고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강제로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팔지 않으면 끝장난다. 이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서 패닉 셀링을 가속화시키기도 하는 거죠. 아, 거기에 지금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시장 긴장감을 막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도 높게 주문을 했죠. 네네. 약탈적 금융 등 민생 침해 행위를 근절하라고 지시하니까 곧바로 사정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세청이 벌써 하나은행이랑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동안 사라졌던 조사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나섰고요. 엄청난 압박이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 딱 이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 안전벨트 하나 없이 시속 200km로 과속 질주하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사이드카랑 사정당국의 압박이라는 급브레이크가 콱 밟힌 거예요. 와,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럼 그 관성 때문에 창밖으로 튕겨나가는 건 누굴까요? 결국 빚을 내서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은 세무조사나 압박이 들어오면 당장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출을 조이거나 방어적인 태세를 취잖아요. 자기들 살 길부터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파도는 결국 고스란히 개인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시장이 널뛰게 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 돈을 어디에 안전하게 두어야 할지 오히려 더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청취자 여러분, 즉 보험 영업인들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아,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거군요. 네, 투기적인 자산 시장이 흔들리고 대중이 믿었던 기관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하지 않는 숫자를 찾게 되거든요. 변하지 않는 숫자라면 확정적인 수익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제시하는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장기 금융 플랜, 즉 보험 같은 상품들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되는 거죠. 와, 구명보트. 고객한테 딱 와닿는 표현이네요. 왜 지금 당장 보험이나 확정 금리형 상품으로 자산의 베이스 캠프를 단단하게 다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거시경제 혼란이 대신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런데 시장의 비명소리가 여의도 증권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장 우리 고객들의 지갑 속 실물 가계 경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체감이 장난이 아니죠, 요즘.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정말 인지 부조화가 올 만큼 극단적인 모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뉴스였죠? 한쪽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이 대상이에요.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5만 원 차등 지급하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생활비 몇만 원이 아쉬워서 이 지원금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대반이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지 뉴스를 보니까 민간 산후조리원 중에 2주 이용 요금이 무려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곳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와, 5천만 원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그쵸? 반면에 가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막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고유가 때문에 10만 원 지원금을 받는 현실이랑 2주 산후조리에 고급 외제차 한 대 값이 들어가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네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하고 프리미엄의 격차가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지표입니다. 진짜 생존과 프리미엄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객과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실전적인 포인트 두 가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 건강보험료라는 사실입니다. 건보료가 기준이니까요. 네, 고객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고객님, 이번 고유가 지원금 10만 원 대상이신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건보료 기준이라서 오늘 저희가 재무 상담하면서 건보료 납부액이랑 보장 내역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면 혜택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와, 대박인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 지갑에 들어올 돈을 챙겨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뉴스 속의 정보가 아주 매끄러운 재무 상담의 진입로, 즉 아이스 브레이커가 되는 겁니다. 정말 탁월한 오프닝이네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그 5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이 시사하는 비용의 폭주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들의 사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출산이라는 아주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라이프 이벤트조차 이제는 막대한 자본이 없으면 질적인 차별을 겪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필수적인 이벤트의 비용이 기형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나중에 자녀 교육이나 은퇴 준비에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대신 구체적인 숫자를 던지는 거죠.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요? 네, 지금 산후조리원 2주에 5천만 원을 부르는 시대입니다. 필수적인 생애 이벤트 비용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폭등하는데 10년 뒤 자녀 교육비나 20년 뒤 은퇴 자금은 과연 근로소득만으로 감당이 될까요? 와, 일종의 충격요법이네요. 노동소득만으로는 이 폭등하는 프리미엄 물가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고객 스스로 직시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알바 구인 공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원자는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도 결국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급불 균형이 아주 심각하죠. 실업급여 같은 현금성 지원이 늘어난 탓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무리 알바해서 돈 모아봤자 2주에 5천만 원짜리 조리원이 있는 세상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구직을 포기해버리는 청년층의 좌절감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죠. 어휴, 씁쓸하네요. 근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요. 바로 그 지독한 좌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 안 되는 미래의 리스크들을 강제저축이나 보험 같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미리 외주화시켜버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야 합니다. 리스크에 외주하여.
너무 좋은 접근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압박이 그저 통장 잔고 문제에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요. 문제는 이게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일상 속 물리적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회면 뉴스나 날씨 쪽을 보면 그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당장 그 고유가 문제가 고속도로 위에 치명적인 흉기로 둔갑을 했습니다. 아, 화물차 기사님들 졸음운전 사망사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기름값은 치솟는데 운송료는 그대로니까 예전 수입 맞추려면 기사님들이 무리하게 운행 횟수를 늘려야 하잖아요. 화주들은 시간 압박하고 기사님들은 잠도 못 자고 운전대 잡고 현행법에 휴식 시간 규정이 있어도 처벌이 미약해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거시적인 경제 문제가 결국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인 거죠. 시스템과 법적 규제라는 일찬 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뚫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날씨라는 환경적 위협도 엄청납니다. 5월 중순인데 벌써 서울 기온이 30도고 대구는 무려 34도까지 치솟았어요. 일교차가 진짜 극단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낮엔 한여름처럼 끓다가 밤엔 뚝 떨어지니까 심혈관계나 뇌혈관 질환 가진 분들한테는 이게 시한폭탄이나 다름없거든요. 날씨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이나 범죄 쪽도 안전선이 무너지고 있죠. 네, 강남역 살인사건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상당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도 없고 입구 CCTV도 없다고 합니다. 또 어제는 인천공원에서 80대 남성이 10대 학생 4명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있었고요. 정말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화물차 사고도 그렇고 화장실 CCTV 부재도 그렇고 우리 사회 안전장치들이 어쩌면 전원 꺼진 모형 카메라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와, 모형 카메라.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겉보기엔 우릴 지켜주는 것 같은데 막상 사고 나면 아무 녹화 기능도 없는 가짜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CCTV가 가짜라는 걸 깨닫는 순간 개인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결국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튼튼한 자물쇠를 사고 사설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영업 현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환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고객한테 다짜고짜 중대질병이나 사고 대비하세요 이러면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본 뉴스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 기름값 때문에 화물차 기사님들이 잠을 못 자서 졸음운전 사고가 많대요. 뒤에서 날아오는 리스크는 우리가 못 막습니다. 이렇게요. 아, 진짜 피부에 확 와닿네요. 그죠? 또 오늘 대구가 34도인데 저녁엔 춥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일교차일 때 혈관 질환이 소리 없이 터집니다. 이렇게 일상적이고 체감되는 위험들을 상기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고객이 스스로 내 주변에 지뢰를 널려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공적인 안전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 거대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개인이 스스로 사적인 안전망, 즉 강력한 보장성 자산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거죠. 네, 지금까지 경제 위기부터 일상 안전까지 좀 묵직한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미팅 내내 고객과 심각한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스몰 토크도 필수니까요. 네, 그래서 분위기 띄울 겸 국내외 다이나믹한 이슈들로 시야를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중단 이야기 보셨죠? 아, 그 휴대전화 무슨 사건이요? 네, 미국 영공 진입하기 직전에 비행기 안에서 중국에서 받은 선물 싹 다 버리고 임시 휴대폰까지 전부 산산조각 내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도청이나 위치 추적 가능성을 단 1%도 안 남기겠다는 철통 보안 의지죠. 비행기에서 망치로 폰을 다 부숴버리다니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진짜 기행에 가깝죠? 근데 이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우리나라 현대차 수소연료던지 기술 유출 사건하고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아, 그 전직 연구원 대법원 판결 말씀이시죠? 네, 핵심 기술 빼돌려서 징역 5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잖아요. 범행 이후에 만들어진 처벌 규정을 과거 범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요. 법이나 제도가 기술 유출 같은 범죄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개인이나 국가나 정보 보안은 총성 없는 전쟁이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방중단이 왜 미국 영공 들어가기도 전에 다 부숴버렸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남이 지켜주길 기다리느니 내 손으로 리스크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죠. 해외 정세도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드론 공격이 있었어요. 이란이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데 다행히 한국인 근로자 380명은 무사하다고 합니다. 와,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또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2명도 무사히 구출됐고요. 스몰 토크로 쓰기 좋은 국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국내 정치권 뉴스도 엄청 뜨겁잖아요. 당장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랑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격돌하고 있고요. 정 후보 측은 GTX 공사 현장 안전 불감증 공격하고 오 후보 측은 민생 공약으로 맞불 놓고 있죠. 유세전도 치열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에 집중하고 국민의힘은 충청권 심판론 외치고 있고요. 거기에 민주당 대표 테러 모의 신고까지 들어와서 신변 보호도 엄청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영업인 청취자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정치 얘기할 때요? 네, 이런 좌우 정치적 쟁점들은 절대 치우침 없이 현재 이런 이슈들이 사회적 화두입니다 라는 팩트 자체로만 중립적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고객 성향을 섣불리 짐작했다가 미팅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보다는 차라리 스포츠 같은 사회 뉴스가 아주 훌륭한 스몰토크 소재가 됩니다. 아,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 방한 소식 같은 거요. 무려 7년 5개월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서울에 왔잖아요. 네, 정치적 논란 피하려고 국가 이름이나 국기 대신 이름 위주로 공동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따뜻하고 영리한 접근이네요. 어떤 성향 고객을 만나든 유쾌하게 대화 열기 딱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국내 쇼핑몰에 우길기 문신 남성 나타나서 논란된 것도 있고 삼성전자 총파업전은 도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한 것도 대화 주제로 나쁘지 않죠? 역사적 이슈도 있더라고요. 5.18 민주화운동 진압공로로 받았던 훈장이 안 취소돼서 논란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행사 불참한다고 해서 비판 일고 있고요. 또 화성 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유족이 국가상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에만 정말 거시경제 폭풍부터 일상 속 안전, 정치, 역사까지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졌네요.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방대한 정보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8,000선 터치 후의 롤러코스터 장세, 그리고 5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이 보여주는 생활 물가의 압박. 거기에 고유가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화물차 기사님들의 졸음운전 위협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총성 없는 스파이 전쟁 속 트럼프의 극단적 보안 조치까지.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수많은 뉴스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면 뭐죠? 바로 오늘 만날 고객의 삶에 잠재된 불안, 즉 재무적 위험과 신체적 위험을 해결해주기 위한 중요한 대화의 마스터키입니다. 아, 대화의 마스터키. 정확합니다. 뉴스 속 트럭 사고로 상해 보험 필요성을 짚어내고 5천만 원짜리 조리원으로 생애 주기별 목적 자금의 당위성을 끌어내는 거죠. 이미 여러분 손에 강력한 무기가 쥐어져 있으니까 오늘의 미팅에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 뉴스들을 어떻게 고객의 삶과 연결할지 고민해 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미국 영공에 진입하기 전 모든 위험 요소를 스스로 산산조각 내서 폐기해버린 트럼프 방중단처럼 여러분의 고객이 은퇴나 갑작스런 건강의 위기라는 그 막막한 영공에 진입하기 전에 그들의 재무적 불안 요소들을 미리 완벽하게 폐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솔루션은 오늘 무엇입니까? 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무기 삼아 오늘 하루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